우리 앞으로의 방향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하면 아마 확통 끝나요. 그리고 잠깐 오늘 며칠이야? 16일이지.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알기로 수특이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수특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특 저희가 사요? 네, 그렇게 할게. 네. 시킬까? 나오는 거 좀 보고요. 시키는 게 나으려나? 네. 그래요. 일단 원장쌤한테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통계 파트들은 정말 개념 용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요 시간쯤 되면은 저희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테스트를 수학 문제를 풀잖아. 얘는 백지 복습을 한번 할게요. 근데 아예 못 써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못 써요. 제가 다음 수업 때는 요거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근데 이걸 또 내가 굳이 해줘야 될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거, 필요한 개념들, 뭐 용어 정리하는 거, 필요한 공식들 전부 다 쓰는 걸로 좀 하고요. 그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우리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배우는 것까지 하면 정말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 배웠어요. 정확히 개념 자체는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확률 변수의 뜻 자체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냐 뭐 이런 거였어. 동전 3개를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친구를 변수로 잡았을 때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뭐 3개 나올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확률 변수고, 확률 분포에 대한 언급도 간단하게 했어요. 안 배웠다고 했지만 방금 드린 첫 번째가 이런 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확률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전을 던져. 오케이?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 나올 걸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 둘 다 뒷면이 나와버리면 앞면의 개수는 0이 되겠죠. 앞면이 0이 되면 0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첫 번째도 뒷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뒷면 나와야 돼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을 2번 곱하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다시 그러면은 앞면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면 되잖아. 그럼 앞면, 뒷면일 경우가 있고요. 뒷면, 앞면일 경우가 있겠죠. 전체 경우가 애초에 앞, 뒤, 뒤 이렇게 4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가능하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은 1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마지막에는 이 친구 앞면이 2개가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앞면 2개는 처음과 끝 둘 다 앞면이 나온 거잖아. 가능한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져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겠죠. 연속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0일 때 4분의 1, 1일 때 2분의 1 이렇게 쓰는구나. 뭐 이 정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그러면 저런 확률 변수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 2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종류가 이산 확률 변수, 두 번째 종류가 뭐야? 그 밑에 내려가 있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2개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변수가 딱딱 떨어지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변수는 1부터 6까지겠죠. 그럼 2.5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산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질량 함수 이렇게 써놓는 거 있죠. px는 x를 경우에 따라 2개로 나눴지. 얘가 앞 페이지에 있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앞 페이지에 뭐로 표현했어요? 표로 표현했죠. 맞아요? 다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 그거를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 x가 0이면 4분의 1이야. x가 1이면 2분의 1이야. x가 2면 4분의 1이야. 표로 다시 쓰면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게 표를 만드는 건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표를 만들 때 확률 변수 잡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표를 만들고 거기에 확률을 표시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표시가 방금처럼 좀 쉬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표를 그리는 것까지는 필수로 좀 하자. 넘어가서 확률 질량함수 성질이 있었고요. 당연한 건데 확률은 0%에서 100%입니다. 120%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저기 0부터 1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거야. 그 확률은 0%부터 100% 사이죠.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0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 써져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었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그 결론은 1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봤었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이런 표현법들은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연습이나 좀 해볼까? 지난 시간에 근데 이거 왜 안 풀었지? 얘네들 확률을 다 더하면 결론이 얼마 나와요? 1이 나와요. B는 1이야. 이건 확정입니다. 그리고 저게 1이 나오려면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8분의 1 나오면 된다고 하시네요. 8분의 1.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px가 0 또는 2, 1 확률을 구해와라. 그럼 0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 다음 2가 될 확률이 8분의 1이죠. 그 두 녀석을 더하면 돼서 이 친구는 4분의 1과 8분의 1의 확률을 더해준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얼마야? 8분의 3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구나. 참 쉬운 얘기입니다. 넘어가서요. 연속 확률 변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산 확률처럼 주사위 던질 때, 동전 던질 때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애를 낳았는데 그 친구가 만들 수 있는 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키는 0cm부터 한 300cm 사이로 나오긴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연속적으로 분포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딱딱딱 표현할 수가 없어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게 표현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고, 연속 확률을 표현하는 걸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안녕.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표로 표현 안 되고 그래프로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함수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밀도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 이런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할 때 너는 확률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함수값들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마이너스 %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 넓이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범위들을 가져다 다 더한 게 결국엔 확률이잖아. 그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서 넓이는 1입니다. 다시 문제에서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표현하면 되고요. 사실 얘를 풀고 싶으면 이런 문제는 적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들은 기껏해야 직선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뭐 사다리꼴 요 정도 구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아까 전에 저기서 적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적분은 귀찮잖아요. 본인들은 삼각형 넓이를 더 잘 구합니다. 초등학교 때 삼각형을 배웠으니까. 자, 넘어가서요. 문제 쭉 다 풀었었고 여기 있는 거 중요했었다. 요거 기억이나 다시 한번 해볼까? 처음에 있는 거 기대값,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이렇게 있죠. 제가 최근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수업을 한번 했거든요. 거기 정확히 똑같이 써져 있어요. 평균 구하는 거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선 전보다 더하고 전부 나누면 되지. 근데 내가 구하던 평균은 개체들에 대한 평균이란 말이야. 별량 하나하나들에 대한 평균은 전부 더하고 나누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별량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별량이 얼마의 확률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은 이거예요. 결국에 별량과 확률을 곱하고 곱해서 전부 더한다. 근데 의미를 못 알아듣겠으면 표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면 돼? 두 녀석을 그냥 곱하고 두 녀석 곱하고 전부 다 더한다. 그게 평균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단.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분산. 요게 되게 중요했었죠. 분산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편차의 제곱에 합을 한 다음에 나누면 되거든요. 편차의 평균이야. 정확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미 중3 때 다 다룬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기 위해 막 곱해요. 근데 그렇다 치고 요런 과정들을 정리를 좀 다르게 해봤더니 뭐가 나온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렇지? 제평, 평제, 차 걔네들을 뺀다. 그래서 제평, 평제, 차를 통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산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이런 표가 있으면 별량을 제곱하고 걔네들의 평균 내기 위해서 두 놈을 곱해요. 그러면 식이 하나 쭉 써지겠죠? 그렇지?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 거기서 빼자. 뭘 빼자? 평균의 제곱을.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곱하고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었지. 그래서 너가 평균입니다. 그 평균을 제곱해도 얘는 그대로 1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표준 편차는 끝난 거야.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끝나요. 오케이? 요 내용은 지금 확률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에서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 하고 갔었는데 이해하신 분이 그나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문제풀이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E라고 쓰는 게 평균이죠. V가 분산이고 시그마야 이거. 시그마가 표준 편차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은 실수배의 영향도 받고요. 풀마 평행이동 영향 받습니다. 우리 모든 인원들이 더하기 10만 원씩 용돈을 받게 된다면 평균도 다 같이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실수배 앞에다 꺼내주시면 되고요. 뒤에 더했던 더하기도 그냥 밖에다 추가하시면 돼요. 이반 평균 용돈이 27만 원이었다 치자. 그럼 모두 10만 원씩 더 받게 됐어요. 그럼 평균은 얼마가 돼요? 37만 원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 평균에 더하기로 넘어간다. 근데 중요한 거 나중 와서 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산점도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대신에 실수배하는 건 영향을 받아요. 내 용돈이 10만 원이야. 제곱하면 얼마 돼요? 2배 하면 얼마 돼요? 20만 원 되겠지? 근데 얘 용돈이 100만 원이야. 제곱하면 얼마 돼요? 왜 제곱이라 하지? 2배 하면 얼마 돼요? 200만 원 돼요? 그럼 내 용돈은 10만 원 들고 얘 용돈은 1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둘 다 2배지만 차이는 더 커졌죠? 맞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누구만? 실수배만 영향을 받는다. 뒤에 풀만 영향 안 받고요. 분산은 꺼낼 때 애초에 제곱으로 시작한 놈이라서 제곱해서 꺼내시고, 오케이? 시그마는 그걸 루트 씌우는 거라서 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게 결국에 절대값이죠. 최종적으로 절대값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하다가 어디 했더라? 여기부터 하면 될 거거든요. 420번. 간단하게 문제 몇 개 풀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평균 분산 두 녀석을 알려줬어요. 누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2를 기준으로 x를 넣으면 그게 1이고요. 분산은 v잖아. v를 기준으로 x를 넣으면 그게 4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표현을 합시다. 오케이?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야. 근데 어떤 y라는 변수를 만들었거든요. y는 x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대요. a배를 하고 더하기 b까지 할 거래. 오케이? 내가 이제 누가 궁금해졌냐면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궁금해졌어요. 정확히 얘는 이제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럼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하고 y의 평균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고, 그렇지? 그 다음 v하고 y의 분산이 얼마였어요? 36이야.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뭘 구해달라? a, b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y라는 친구 대신에 어떻게 써도 돼요?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죠. 다시 vy 대신에 v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죠. 너 정리하면 평균은 실수배랑 풀마 전부 영향 받는다 했지? 얘는요 a, ex 쓰시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 b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분산은 풀마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안 받아요. 누구만 받아? a 실수배만 얼만큼씩? 제곱만큼씩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a제곱이 얼마? v, 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론은 이제 한번 써볼까? 2의 x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a 플러스 b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vx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얘가 4a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그 결론이 너는 36이었고 너는 그게 마이너스 2였어요. 오케이? 사실 문제는 끝났겠다. 문자 몇 개? 2개씩 몇 개? 2개. 자, 여기 계산 먼저 해볼까요? a는 가능한 게 뭐예요? a 제곱이 9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가능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지? 근데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결국에 여기서 찾아온 결론은 a가 뭐다?
3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죠. 자, A가 3인 게 확정입니다. 3 집어넣고 정리하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요. 문제가 물어본 건 두 녀석을 뭐 해달래? 빼달래. 정답 얼마야? 8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안 어렵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가 막 확률 어렵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막 원순열 좀 싫고 조건부도 싫고 막 덧셈 정리도 싫고 그럴 수 있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막 못하겠다고 하면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공부 좀 해놓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24번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이제 표를 줬어요. 문제 조금 달라진 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평균과 분산을 그냥 알려주고 시작했어. 근데 이제 나한테 뭘 줄 테니까? 표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여기서 표를 전부 구해야 되다 보니까 A를 찾을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녀석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친구 더하면 2A가 되고요. 그렇죠? 얘는 5분의 2잖아? 그럼 2A는 얼마여야 돼요? 2A 더하기 5분의 2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2A가 얼마예요? 5분의 3이잖아. 그럼 A 얼마예요? 10분의 3이다. 아, 여기 확률은 10분의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그마를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분산부터 찾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분산을 찾을 거면 제평 평제차 이렇게 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으로 제곱의 평균부터 표현할게요. 0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0. 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4죠.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두 숫자를 곱하고 두 숫자를 곱하고 두 숫자를 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 녀석들의 결론은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얼마니? 10분의 12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 약분하면 5분의 6이죠? 맞아요? 지금 내가 본 이 빨간색이 제곱한 친구를 갖고 곱하고 곱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오케이? 제평 만들었고요.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냥 있는 값들끼리 이렇게 곱하면 평균이란 말이야. 이거 곱하면 얼마야? 0. 이거 곱하면 얼마야? 5분의 2. 한번 써볼까?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얘는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거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결국엔 Vx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합시다. 앞에 있는 건 5분의 8이고요. 빼기 뒤에 있는 건 이거 하면 얼마야? 5분의 5. 결론은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빼기 1만 하시면 돼요. 나오는 결론 5분의 3. 그게 분산입니다. 오케이? 자, 분산을 구했으면 널 갖고 뭘로 바꾸자? 시그마로 바꾸자. 그럼 시그마 x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루트만 붙이면 돼. 루트 5분의 3이야. 오케이? 따라오고 있니 너네? 근데 솔직히 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는 풀마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너는 결국에 5 시그마 x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5 시그마 x는 5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이죠. 맞아요? 이거 약분하면 루트 5 나오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3 얼마야? 루트 15.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네? 이거 자체가 좀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근데 혹시 여기 누군가가 성민한테 학원 오지 말라 그랬니? 이 사람 어디 갔지?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일단 필요한 것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일단 이건 연습해야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체를 구하는 건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표를 갖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찾을 수 있으면 분산 금방 구할 수 있죠. 큰 어려움 없습니다. 분산 구했으면 시그마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 큰 어려움 없이. 시그마 구했으면 거기에 실수배 붙이고, 그렇지? 실수배 붙였으니까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일걸요? 마지막 하나 하면 여기 단어는 끝이 납니다. 427번. 저한테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날 뿐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평균, 분산을 주고 시작했지. 두 번째는 표를 주고 나서 내가 구해야 했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문제야? 표도 안 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 이 얘기겠지. 문제를 읽어봅시다.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뭐를? 바닥에 닿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뭘 던질 거냐면 정팔면체를 던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 1부터 8까지겠죠? 그렇게 되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거야. 자, x 한번 써보자. x 가능한 거 뭐 있어요? 1부터 2, 3, 4. 귀찮은데 그냥 다 쓸게요. 7, 8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나올까? 주사위 딱 던져서 8면체짜리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가지 경우 중에? 8개 경우 중에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남은 모든 확률이 얼마예요? 전부 8분의 1이겠죠? 질량함수로 표현하셔도 돼요. 헷갈릴까봐 저는 다 표로 했어요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V 두 개를 구해야 돼요. 평균 한번 구하러 들어갑시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곱한 걸 전부 구하면 더하면 되죠? 한번 곱해볼게. 첫 번째 8분의 1입니다. 두 번째 8분의 얼마야? 2죠. 세 번째 8분의 얼마야? 3이죠. 이거를 반복해서 어디까지 가요? 8분의 8까지 갑니다. 오케이? 약분하고 정리하고 하지 마시고 이미 분모가 얼마니까? 8이니까 통분된 상태로 계산하기 편하겠죠. 8분의 1부터 8까지 가면 얼마게? 하나만 물어보죠. 1부터 10까지 가면 얼마야? 34. 맞을걸? 1부터 10까지 가면 얼마야? 한 50 얼마? 맞아요 근데 니네 작년에 했잖아. 시그마 할 때 55. 55. 거기서 10 하나 빼면 얼마야? 45. 거기서 9 빼면 얼마야? 36이네. 36. 오케이? 아니면 1부터 8까지 더해주세요. 8분의 얼마? 36이다. 오케이? 8분의 36 약분 되나? 되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9. 여기까지 평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분산도 구하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제곱해서 전부 다 곱하면 되죠. 안 쓰고 할게 이제. 첫 번째 거 8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거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죠? 이거랑 곱하면 8분의 얼마? 4 8분의 9 계속 가서 어디? 8분의 64까지죠? 맞아요? 요것도 생각을 좀 해봐.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아니 작년에 다 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외우라고도 했었어요. 심지어 본인 외웠었어요 그때. 385였어요. 이거 들어갔다. 385 들어봤잖아. 385에서 10제곱 빼면 얼마 남아요? 285 남지. 그치? 거기서 9제곱 빼면 얼마 남아요? 9제곱은 81이니까 204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너는 8분의 얼마? 204야? 뭐 이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얘는 맞는데 여기서 는으로 쓰지 말고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쓰고 가자. 빼기 요건 이제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의 제곱은 따로 있어요. 는 8분의 204에서 빼기 이렇게 써야 되겠지. 제평 평제 차니까 제곱의 평균이 8분의 204야. 평균 얼마야 지금? 2분의 9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81 이렇게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분산 나오겠네요. 첫 번째 거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102죠. 계산이 너무 많아서 102 빼기 81은 얼마게? 21.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4분의 21 그게 내가 찾고 있던 분산이다. 자, 평균과 분산 이제 구했으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 결국에는 마이너스 2배의 평균의 x에 플러스 3 이거 찾아오란 얘기고, 두 번째 분산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곱이다. 제곱이니까 얘가 하는 건 4vx를 찾아와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대입합시다. 2가 누구야? 2분의 9야.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9, 결론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v가 누구야? 4분의 21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21 나오겠죠? 근데 왜 4vx?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해서 갖고 와야 돼요? 제곱해서 갖고 와야 되죠? 우리 방금 한 거였잖아. 빼려면 앞으로? 앞으로 빼려면.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6과 21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충분히 연습하시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 파트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 아쉬운 점은 기말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백지복습 하는 게 외우고 너네 그 장기 기억 넘어가는 구조 알아요? 몰라요? 너네 막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세 개가 달라요. 선생님. 세 개가 달라요? 무슨 세 개요? 그런 걸 들어.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건 나도 어릴 때 책 읽어서 봤는데. 요거 들어봐. 근데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시간 있고 기억 있어. 이거 쌤이 몇 번? 여러 번 했죠? 이거 이름이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예빙하우스.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처음 배우면 기억력 몇 퍼센트? 100%. 5분 만에 얼마큼 떨어져요? 5분 만에 얼마큼 떨어져? 90%다 떨어져요? 본인은 바보예요, 바보. 5분 뒤에 복습을 하잖아? 다시 100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얼마 있어야지 90%를 까먹을까? 3일? 1시간이면 다 까먹어요? 다시 복습을 했다 치자. 얼마 있어야지 다 까먹을까? 90%를. 2시간. 하루면 까먹어요. 그날 저녁에 공부하잖아? 그러면 얼마 걸릴까?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은 장기 기억하기. 아직 한 달이야. 아니 복습을 언제까지 해야 한 달 지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복습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사실 공부 제대로 할 때는 수업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한 2, 3분 동안 복습 한번 싹 하고 집 가갖고 오늘 배운 거 1시간 정도 써서 1교시부터 한 7교시까지 있으면 그거 한번 쫙 복습하고 그렇게 쭉 살다가 주말 되면 일주일치 배운 거 쭉 복습하고 한 달에 한 번 정해갖고 복습을 한번 쭉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전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생각을 하자고요. 까먹고 다시 외우는 거랑 생으로 처음 외우는 건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이게 기말 파트라서 약 7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 반드시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미리 하고 까먹고 언제 다시 하고 5월에 다시 하고 또 까먹겠지? 그리고 시험 한 2주 전에 다시 제대로 하시면 기억이 날 가능성이 크겠다. 자, 이항분포 한번 볼게요. 재미있어요. 할만해요. 한번 들어봐.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그냥 생으로 문제가 딱 나오면 얘가 도대체 뭘 통해서 풀라는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일단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 봤어요? 이항 정리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이항 정리할 때. 우리 이항 정리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안 나지? 나요. 나요? A 플러스 B에 N제곱 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요거 어떻게 쓴다고? N개 중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A가 N개 나오고 B가 0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썼잖아. 맞아? 그 다음 나열은 NC 1, 그 다음 A가 하나 줄고 B가 하나 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었죠.
그럼 이게 어느 특정한 시점엔 n개 중에 r개 나올 거야. a가 n마 r개 나오고 b가 몇 개? r개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꺼내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이 일단 일정해요. 안 변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확률 변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칠게요. 이산확률 변수로 있었다고 칠게.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두 개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는 이거 봐봐. 완치율이 80%인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약을 먹이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개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야? 낮거나 안 낮거나,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 친구를 갖고 100명에게 약을 갖다 줬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0명은 안 낫겠죠. 80명은 낫겠지.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0.8의 확률로 치료가 되고요. 아닌 놈들은 0.2의 확률을 뚫고 치료되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요? 앞에 100C X까지 붙여서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얘가 실제 문제 풀로 들어가면 정말 쉬운데 잠깐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454번 봐봐. 동전을 10번 던질 거야. 앞면 나오는 횟수를 구하자. 오케이? 확률적으로는 5개가 맞지만 평균적으로는 상황마다 사실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b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잖아. 맞아요? 그럼 표현을 이렇게 b라고 쓰고 몇 개 중에? 10개 중에 얼마?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이딴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함?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시 위에 다시 잠깐 보고 올까? 우리가 확률을 저렇게 표현을 할 건데 너를 이항 분포로 표현하면 B, NP 이렇게 쓴다. B, N, P. 요거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우리 정규 분포 배우거든요. 그거랑 구분이 좀 되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앞에 쓰는 게 시행 횟수, 뒤에 쓰는 게 그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야. 오케이? 내가 총을 쏠 건데 총을 쐈을 때 표적을 맞출 확률이 10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총을 100발을 쏜다고 칩시다. 그럼 횟수가 얼마고? 100이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들어라. 일단 그렇게 표현하는 걸 알아들어라. 승률이 0.75예요. 경기 몇 번 했어? 30번 했어. 그럼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이길 확률이 0.75지? 그러면 30번 중에 0.75의 확률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저렇게 쓰다 보면 이제 지금쯤 드는 생각이 어쩌자고 저딴 거를 배우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위에서 요거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거든요. 이거를 표로 그려서 풀 수 있어요. 표로 그려서 풀 수가 있다고. 우리 방금 전 문제들 어떻게 풀었어? 표를 쫙 그려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평균 구할 수 있었고 분산 구할 수 있었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요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도 세 개를 구할 수 있다. 요 정도 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 문제가 이제 실제 문제인 거야. 완치율이 80인 이거를 투약했을 때 오케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저렇게 만드는 확률 변수 x를 갖고 있고 ex를 구해라. 뭐 이렇게 한 거야. 평균을 구해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걸 진짜 표로 그리려면 눈물밖에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완치율은 80%고 몇 명한테 투약해? 100명한테 투약해.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뭐냐? 치료되는 사람 확률 변수로 치자. 한 명도 치료 안 될 수는 있지. 운이 안 좋게도. 0명부터 시작해서 1, 2, 3 쭉 가서 몇 명 치료될 수 있어? 80명, 100명이구나. 100명 전부 다 치료될 수 있죠. 그럼 확률 변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101개 나오죠. 0부터 100까지. 맞아?
그럼 101개를 표를 쫙 쓰고 그거 평균 구할 수 있겠니? 참 어지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야, 80%짜리를 100명한테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몇 명 치료되겠어요? 80명 된다는 게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럼 그 계산을 너가 진짜로 어떻게 했냐?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실행 횟수가 100번이잖아. 100번이잖아. 거기다 곱한 거예요. 뭐를? 이게 일어날 확률 80%지 지금. 그럼 저거는 숫자로 따지면 10분의 8이죠. 그래서 몇 명 나와요? 80명. 일반적으로 평균이 80명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그걸 지금 식으로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횟수가 너무 늘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를 쫙 그리고 평균을 구하려고 보니까 참 어지러워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야? 확률이 변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확률이 변동을 안 해요. 어떻게? 80, 뭐 75,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뭘 해서? 두 놈을 곱해서 뭘 찾을 수 있다? 평균을 찾을 수 있다. 이해함? 다시. 그럼 VX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분산이거든요. 일단 의미는 평균이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게요. NPQ 세 녀석을 곱하면 된대요. 그럼 Q가 도대체 뭐냐? 완치율이 80%잖아. 그럼 완치되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20%. Q가 얘기하는 게 그 20%를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분산. 거기에 시그마까지 붙이면 문제가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재미없으니까 요걸 봅시다. 458번 보자.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쟤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해오래요. 그럼 질량 함수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p 쓰고 x 쓰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스몰 x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저 함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쓸게. 얘가 말하는 확률 변수 x가 너 따라가니까 5개 중에 몇 번일지 몰라. x번 나올 거야. 4분의 1을 따라가는 게 몇 번 나올 거라고? x번 나올 거고, 그거를 안 따라가는 게 몇 번 나와야 돼? 4분의 3의 확률을 따라가는 게 5 빼기 x번 나올 거야.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다. 그러면 그때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p x가 3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어떻게? 5번 시행해서 3이라는 변수가 나오길 찾는 거예요. 지금 그 확률은 말이야 5번 중에 몇 번? 3번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누굴 따라서? 4분의 1을 따라서 몇 번? 3번. 아닌 친구는 4분의 3을 따라서 몇 번? 2번 나왔을 거야. 요거 계산하면 그냥 바로 답이에요. 오케이? 지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뒤에 실제로 글씨 써져 있는 문제 풀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요거 빨리 하나 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59번. 요 친구 평균부터 구하자. EX 어떻게 구해요? 시아야, 이거 EX 얼마야? 두 개 그냥 곱하면 돼. 얼마? 20이야. 오케이? 그럼 VX 어떻게 구해요? 헷갈리면 100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누구까지 곱해야 돼? Q. Q는 다른 말로 뭐예요? P가 아닐 확률. 그러니까 5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나누기 25가 얼마야? 4죠. 결론이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시그마 x 어떻게 나와요? 4 이렇게 표현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정규분포 지금 하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문제 한 2개만 풀고 넘어올게요. 뒤로 쭉 넘어가자. 자, 첫 번째로 487번 보시면 그냥 답을 내길 바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나는 x가 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2보다 작은 건 뭐가 있을까?
지금 확률 변수 x가 애초에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나?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이거? 9번. 9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세 개 나오거나 네 개 나오거나 다섯 개 나오거나 여섯 개 나오거나 일곱 개 나오거나 여덟 개 나오거나 아홉 개 나오거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9번의 시행 중에서 확률 변수 스타트가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2까지를 찾아오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나는 뭘 계산하면 돼? p,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도 찾고 p, x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도 찾고 그치? p, x가 뭐가 될 때? 2가 될 때까지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요것들을 전부 합치면 너가 되는 거지. 그럼 px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9번의 실행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가?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그 친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게 아닌 친구는 얼마의 확률을 가져요? 2분의 1의 확률을 갖겠지. 맞아? 그게 몇 번 나왔다? 9번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나왔대. 그건 어떻게 하면 돼? 9번 중에 누가? 한 번 나왔어요.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친구가 한 번 나왔고요. 그거 아닌 친구도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8번 나왔더라고요. 이해함? 자, 요거 9개 중에 2개 나왔어요. 2분의 1이 몇 개? 2개 나왔고요. 그거 아닌 게 몇 개? 7개 나왔어요. 계산을 이제 할게요. 요 친구 9C 0은 어차피 1이죠. 그리고 이 친구 계산을 하면 얘는 2분의 1의 9제곱이 된단 말이야. 2분의 1의 9제곱은 얼마예요? 5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두 번째 거 봅시다. 9C 1은 얼마예요? 9예요. 이거 9고 얘는 결국에 똑같다 보니까 2분의 1이 몇 개 있다? 9개 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너에 대한 계산은 얼마가 되냐? 51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이 친구 어떻게 나와요? 512까지는 똑같이 가져가고 9C2는 얼마야? 분모에 1, 2 깔고 분제 9, 8 쓰면 약분 4 나오고 4, 9, 36 이렇게 되겠죠. 합치면 얼마? 512분의 46 약분하면 256분의 23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문제겠죠. 오케이? 시현아 너 졸리니? 자 일단은 B 플러스는 나중에 풀게요. 요거 좀 하고 가자. 요거까지는 하고 잠깐 쉬고요. 얘 보시면 이제 이해가 완벽히 되시는 게 맞아요. 승부차기를 할 거고요. 성공률이 0.6입니다. 근데 몇 번 할 거야? 5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럼 5번을 차면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어요? 못 넣거나 하나 넣거나 두 개 넣거나 세 개 넣거나 네 개 넣거나 5개 넣거나 하잖아. 맞아? 그럼 전체 6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럼 1, 2, 3, 4, 5를 다 찾고 더하면 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전체에서 하나도 못 넣을 경우를 빼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전체에서 하나도 못 넣을 경우 빼는 게 편해. 전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1입니다.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도 못 넣을 확률. 하나도 못 넣을 확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확률 변수 x가 뭐가 될 때야? 0이 될 때 이걸 찾자는 거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요걸 쓸 건데 너는 말이야 5번 중에 한 번도 못 넣은 놈이야. 그치? 얼마의 확률을 뚫고 0.6의 확률이 단 한 번도 안 나왔고 남은 확률은 얼마예요? 0.4의 확률인데 그게 몇 번 나왔어? 5번 나왔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5C0은 얼마예요? 1. 0.6의 0제곱은 얼마예요? 1. 누군가 0제곱은 1이니까 마지막에 남은 0.4의 몇 제곱만? 5제곱만 계산을 하면 될 거야. 그럼 0.4는 5분의 얼마야? 2. 그거의 몇 제곱? 5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에서 빼자. 아 정답보 4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글씨 써져 있는 걸 읽어보니까 이항분포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요거 이전에 있던 표랑은 유일하게 다른 점 뭐라고요? 확률 고정이 얘는 돼 있어. 이게 나중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는 건데 네가 표를 그리고 있잖아? 그럼 참 힘들어져요. 근데 차라리 시행 횟수가 한 300번, 1000번 이렇게 해버리면 네가 표를
식을 그릴 시도를 안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행일 수가 한 15번 요 정도 되면 갑자기 표를 막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15개를 구분할 때 뭘로? 시행일 수가 어느 정도 많은가? 그 다음에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가? 요 두 개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개념 설명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문제 먼저 풀게요. 이항분포 문제만 쭉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간단하게 이항분포 다 얘기는 안 해서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따로 뭐 페이지 넘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봐봐. 마지막으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이래?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큰 수의 법칙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을 살다 보면은 실제 확률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얼마의 확률로 나와요?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내가 10번을 던지면 정말 5번 앞면, 5번 뒷면이니? 아니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 확률과 실제로 차이 나던 친구를 엄청 많이 하면 거의 수학적 확률과 똑같아지더라. 뭐 이 정도 얘기예요. 동전을 10번 던진 걸로는 5대5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2억 번 정도 던지면 대충 1억 개가 앞면, 1억 개가 뒷면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 빨리 풀고 다시 올라가서 저거 것 좀 할게. 일단은 489번 아까 전에 이해를 위해서 뒤에 거 먼저 푸느라고 얘 지금 풀고 가야 되거든요. 자, B 플러스 문제긴 한데 어떤 확률 변수가 B를 따른다. 그 다음 Y는 또 이런 걸 따른다. 그 다음에 너랑 너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원하는 대답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X에 대해서 왜 저래? X에 대해서 Px의 3를 집어넣겠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몇 번 시행하니 이거? 3번. 그러니까 3번 중에 3번 다 나온대요. 오케이? 어떤 확률을? P라는 확률이 3번이 나온대요. 그게 3번. P가 아닌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Q라고 부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Q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1-P라고 할게요. 왜냐면 Q는 그게 아닐 거니까 1-P의 확률이 0번 나온다. 오케이?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하면요. 너는 결국에 P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다시 P 이번엔 Y가 4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Y라는 친구는 5번 시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5번 중에 4번은 나왔어요. 어떤 게? 2의 P라는 확률이 4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아닌 확률이 몇 번 나와요? 1-2P라는 확률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은 결국에 5 곱하기 2를 4제곱하면 얼마예요? 16에다가 P를 찍고 1-2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조금 뭐 싫기는 한데 양쪽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Px가 3인 경우에다가 몇 배 한 거? 10배 하면 똑같아진대요. 너의 결론에다가 10배를 하면 10P 세제곱은 이렇게 쓸 거고 Y에 대한 건 그대로 쓸게요. 이 친구 5 곱하기 16 얼마예요? 80이죠. 그래서 80P 1-2P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너를 만족하는 뭘 찾아라? 너를 만족하는 P를 찾아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얘는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겠죠? 마이너스 160P 이렇게. 이 친구 숫자 너무 커서 다 줄일게요. P 세제곱은 8P 빼기 뭐예요? P 제곱인데 8P 빼기 160이구나. 16P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P 세제곱 더하기 16 P 제곱 빼기 8P 그게 얼마야? 0이야. 이거 풀 수 있죠? 맞아요? 이 친구 일단 인수분해 할까요? P 먼저 묶어놓으면 누구 남아? P 제곱 더하기 16P 빼기 8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야? 이거 4제곱이네? 여기 4제곱 붙일게요. 4제곱 붙이고 숫자만 써줘. 그러면 전기했으니까
최종 결론에만 쓸게요.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4개 붙이고 여기다 뭐 붙여야 돼? 2가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지? 다시 여기도 4, 여기 얼마? 5 이렇게. 그럼 그거 넘기면서 가는 거라서 이 두 번째 줄부터는 좀 그냥 다시 쓰는 게 편하겠다. 에휴. 80p 4제곱 뭐 똑같고요. 넘기면서 오시면요. 16p 5개 빼기 8p 4개 더하기 p 3개가 0이다. 이 친구 전부 뭘로 묶을 거예요? p 세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럼 묶고 나면 누가 나와? 16 p제곱에 빼기 8 p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확률이 0이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누가 0이어야 돼? 요 2차식이 0이어야 돼. 이 2차식이 0이려면요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4p-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확률 p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네. 오케이. 지금 뭐 이 정도로 문제 풀 수 있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493번.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5다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평균 알고 있을 때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야. 표가 있으면 우리 뭐 제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이 친구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NPQ거든요. NPQ. 그럼 내가 여기서 P를 알고 있죠. 이렇게 갑시다. 2의 X라는 건 요 두 녀석을 바로 곱하면 돼. NP니까 20P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냐면 그게 5죠.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P가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Q라는 친구는 얼마가 돼요? 1-4분의 1 결론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Vx라는 건 어떻게 나온다? 20에다가 4분의 1에다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 4분의 15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표 그리던 것보다는. 넘어갈게. 자, 499번 봅시다. 이 친구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건 뭐 이런 거예요. 90번을 던지면 4 이하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0부터 90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그 90번에 대한 표를 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확률 변수 이항분포로 쓸 거고요. 시행 횟수가 몇 번? 90번이야. 그 다음 4 이하의 눈은요. 자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4까지는 몇 개예요? 4개지. 그러니까 전체가 6개의 경우 중에 4개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4 다른 말로 3분의 2의 확률로 해당 변수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씨를 읽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그냥 생짜로 딱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면 말이 안 되고 보통 하는 실수들이 이거를 표로 그리려고 하시면 많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지금은 90번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얘가 한 15번 던졌다 이렇게 하면 0부터 15까지 써볼 만은 하잖아. 그러다 보면 애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때 그렇게 하면 하나는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맞아요? 보고 확률이 정해졌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이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야?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뭐는 구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2x는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냥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두 놈을 곱해서 약분하면 30 곱하니까 60 나오죠.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어. 내가 다시 뭣도 구할 수 있냐? v도 그냥 구할 수 있어. v 어떻게 구해요? 90에다가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3분의 1 그럼 결론이 얼마야? 20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누구라고? 제곱의 평균이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표를 만들질 않을 거잖아. 표가 있으면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분산은 이미 뭐라고 쓸 수 있었어요?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맞아요?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요 전체식을 생각을 해봐.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나 누구 궁금해? 이거 궁금해. 아는 거 집어넣으면 모르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아는 거 집어넣을게요. 분산 20입니다. 그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뺍니다. 평균의 제곱을. 평균이 얼마예요? 60 제곱하면 얼마야? 360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아,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 2의 x제곱은 얼마다? 넘기니까 3620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다시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요, 제평, 평제차 이거 되게 중요하긴 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분산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항분포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분산을 뭘로 구할 수 있어요? NPQ를 곱해서 구할 수 있었지. 그럼 분산이 나온 상태에서 제평, 평제차를 이용해서 다른 친구를 물어봐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앞에 거를 이렇게 못 풀어요. 앞에 건 그렇게 못 풀어요. 왜냐면은 앞에 표 같은 친구들은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이항분포니까 분산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거잖아. 이항분포가 아니면 분산 이렇게 못 구하지. 그럼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제곱의 평균은 평균 제 차이 그럼 표가 그 두 개 곱해서 하면 돼요. 일단은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의 제곱?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해줄 말이 제곱의 평균은 제곱한 걸 평균 내는 거고요. 평균의 제곱은 평균을 낸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듯.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502번 봅시다. 오! 윷가락이라고 부르나? 윷가락을 던질 겁니다.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윷가락 4개를 던질 거야. 그래서 몇 번 반복한다? 243번을 반복한다. 개가 나오는 횟수. 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개가 나오는 횟수? 아, 몇 개가 나오냐 이 얘기였구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뻔. 두개 걸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저는 이걸 몰라요. 이 순서가 뭐가 뭔지 몰라. 도, 개, 걸, 유시야 이거? 치읓이야? 윷, 뭐? 근데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내도 되나? 백도가 있을 수도 있긴 해. 아니 이렇게 낼 거면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나? 걔는 둥근면 2개. 이거 진짜 모르세요? 난 진짜 몰라.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심해. 아니에요. 니네가 더 심해. 선생님이 이런서 비웃은 것보다 애매한 수준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윷놀이 진짜 윷놀이 안 근데 해보시긴 해보셨어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이 이름을 모르고 던지고 이거 있으면 앞으로 몇 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근데 외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니 내가 관심 없는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번 설날에 해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게 기본 상식이라 따로 안 달려 있는 거구나. 이건 플러스인 이유가 내 생각 얘 때문인데. 이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걔가 둥근면이 몇 개요? 2개. 둥근면 2개.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 이제 이항분포를 한번 쓰자. B를 쓸 거야. 나 이거 시행 몇 번 해요? 243번 해요. 그리고 확률을 찾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놈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게 3분의 2인 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둥근 면이 나오는 확률이 궁금한 게 아니라 개가 나오는 횟수, 다른 말로 둥근 면이 2개가 나오는 확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둥근 면이 2개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를 원하는 거예요? 둥근 거 몇 개? 2개. 그 다음 넓적한 거 몇 개? 평평이라 쓸까? 평평한 거 몇 개? 2개. 요거를 지금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4개를 던져서 2개씩 쪼개져야 되죠. 맞아요? 그럼 4개 중에 몇 개? 2개가 나올 거고 3분의 1의 확률로 둥근 게 몇 개? 2개. 다시 3분의 얼마의 확률로? 2의 확률로 평평한 게 몇 개? 2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얘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인 거야. 이해함?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C는 얼마야? 6 곱하기 243분의 4죠. 그럼 이 친구 얼마예요? 243분의 24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 3으로 약분하면 8로 38에 24 3으로 약분하면 81 27분의 8. 27분의 8이 돼요. 아, 틀렸을 거. 애초에 얘가 243이 아니구나. 그래서 27인 거구나. 오케이. 제가 사실 저거 모르는 것부터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거를 어떻게 다 알지? 너네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제 없어요? 동생도 그걸 공부해요. 어떻게 몰라요? 나는 초등학교 때 뭐 했지? 알아? 서예린 알아? 오히려 센 최현정 알아? 시절이 더 많이 할 때. 너 몰라? 걔가 저 둥근 면 2개 나오는 거 알아? 걔가 뭘? 윷놀이 문제 읽어봐. 그래? 자, 그래서 27분의 8이다 표현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보고 신나서 바로 갖다 박으면 틀려요. 그치?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올 확률을 빨리 구하셔야 돼요. 나는 요게 27분의 8의 확률로 나오는구나 구했으면 여기 옆자리에 뭐를? 27분의 8을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요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vx가 필요하대. vx 어떻게 구해? n 그 다음 곱하기 p 그 다음 q가 얼마야? 27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 이 친구는 약분되고 뭐 정리하다 보면 답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3분의 152 이렇게 나와요. 이거 27이 3 3개고 얘가 3 5개니까 약분하면 여기 아직 3 2개 남죠? 걔까지 하면 3 하나 남고요. 이건 다 죽었어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은 152 나옵니다. 72, 8, 152 정답은 3번. 그래서 B 플러스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 한번 질문 나중에 여쭤볼게요. 괜찮아? 모를 수가 없잖아. 아 근데 모르겠어. 아예 윷놀이를 안 해도 정훈아, 너 혹시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에서 개가 윗가락이 몇 개 나와야지 개인지 알아? 아니 지금 그렇게 거야. 두개 걸린 걸 알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검색할 필요 없어요. 알아 몰라? 그다음 걔는 몇 개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쟤도 안 해? 아까 곡선보다 이게 더 쉬운데. 네? 못 맞추면 인사해야 돼. 그니까 자, 한개 동전을 25번 던질 때 앞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세요. 계산 좀 하자. 요 친구 이항분포 횟수 몇 개? 25개.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랬을 때 V를 구해라. 너가 찾으라는 내용 자체가 16, 그 다음 V, 16V X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VX 바로 찾자. VX는 얼마예요? 2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결론 4분의 25 그거 갖다 대입하면 약분되고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506번 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은 교과서에도 하나쯤은 항상 있더라.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일 겁니다. 이 친구 좌표 평면 이동하는 거 아니야? 요 선 위를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4 이하가 나오면 플러스 3, 5 이상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냐면 6번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6번을 던졌을 때 좌표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 지금 여기 첫 번째가 원하는 내용을 표현을 해봅시다. 횟수를 y라고 할 때 x를 y에 대한 식으로 쓰래요. 좌표가 표현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 반응을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거기서 눈이 나오겠지. 4보다 작은 게 몇 개 나오고 5보다 큰 게 몇 개 나오는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갖고 뭘 만들어요? 4보다 작은 친구가 있으면 플러스 3을 계속 해줄 거고 큰 거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계속 해줄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표는 4 이하, 5 이상이 몇 개 있는지에서 영향을 받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4 이하의 횟수가 y지 4 이하랑 5 이상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6개인 거 맞죠? 우리 6번 던질 거니까. 맞아요? 그럼 4 이하를 y라고 두고 더하기 5 이상이 있으면 그게 얼마야? 6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5 이상이 나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6-y개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해볼게요.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되냐? 4 이하 나오면 3만큼 이동을 해요. 만약에 4 이하가 2번 나오면 플러스 얼마 한 거야? 6. 3번 나오면 9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너는 3 곱하기 y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만큼 플러스로 가고 그러지 않은 만큼 뭐 해야 돼요? 뒤로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빼주시면 돼요. 빼면 돼. 얼마를? 6-y개를 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친구 식을 쓰면 어떻게 나와? 4y-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 되니? 이해 안 돼요? 약간 좀 놓쳤다. 아, 놓쳤다. 요거 근데 이제 그런 문제죠. 우리 중학교 때 젤리 사면은 젤리가 200원이고 젤리 200원 너무 싼데? 초콜릿이 뭐 300원이다 이렇게 있으면 합쳐서 15개 살 거면 젤리 개수를 x개라고 치자. 그럼 초콜릿 개수 몇 개예요? 15 빼기 x개 이렇게 썼던 기억나? 맞아? 그리고 나서 최종 가격은 어떻게 나와? 200 곱하기 x 더하기 초콜릿은 얼마야? 300이야? 그럼 얘는 300 곱하기 얼마? 15 마이너스 x개 그게 최종 금액이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4 이하랑 5 이상을 합치면 6개야. 오케이? 그래서 5 이상은 600이 600이 y 이렇게 쓸 거고 4 이하면 플러스니까 3y 5 이상이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6 마이너스 y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y-6이다 표현하시면 되고요. 2번 답이 뭐예요? 평균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 친구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항분포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B라고 쓰시고 제발 이거 B 쓰는 거는 빼먹으면 안 돼. 나중에 좌표랑도 헷갈리고 뒤에 정규분포랑도 헷갈려요. 지금 내가 몇 번 던졌어요? 6번 던졌어요. 횟수가 6이니까 B에다가 6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확률을 생각을 해봅시다. 4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구한 평균은 정확히 누구에 대한 평균이야? y가 나올 경우 이런 거잖아.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x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요 좌표를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x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아, 문제에서 물어본 이 x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4y-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친구가 얼마? 4배하고 2y하고 빼기 6까지 한 거랑 똑같구나 표현할 수 있겠죠? 결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6 빼기 6이라서 2x는 10이다 표현하면 문제 끝나겠네요. 자, 얘도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항상 뭐에 집중해야 돼? 이항분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항분포를 구한 친구가 어떤 변수에 대한 이항분포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얘가 3분의 2였던 이유가 뭐야? y가 나올 확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지? 4 이하가 나올 확률. 너에서 만들어진 평균을 2x 이렇게 쓰시면 문제에서 틀렸겠죠? 맞아요? 너 이 y야 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중요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항분포가 끝이 났어요. 앞으로 올라가서 정규분포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거 조금 쉽다? 일단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너가 알아야 할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의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초에 여기서 무조건 배우시는 분 없잖아. 우리 반에. 요거 이딴 거 배운 적도 없잖아요. 이 일을. 맞아요? 냅두는 걸로 하고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보고 있었던 건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주사위 던지면 확률이 명확히 딱딱 떨어졌죠. 그래서 300번을 시행을 하면 그게 나올 확률은 얼마야? 뭐 이런 게 이제 이항분포였어요. 오케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많이 봤던 얘기죠.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본 적 있지? 보통 뭐 할 때 봐요? 이상한 테스트. 나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얼마일까? 테스트. 코끼리를 먹은 거다. 그 소리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야? 저 사람 갑자기 어린 왕자 얘기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고 테스트 할 때 많이 했어. 사이코패스 성향 테스트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당신은 76점 이러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꽤 높은 편이네요.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 IQ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Q 기본이 100으로 보통 가정을 하거든요. 100보다 조금 떨어져서 90 정도로 떨어졌다.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110 정도로 떨어졌다. 문제 없어요. 11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를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뭐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규분포가 정확히 어디서 탄생한 거냐 하면 변수 x가 정해지지 않을 때예요. 뭘로? 이산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야. 다시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안 나올 때라고. 키 이런 거 어때요? 0부터 300까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어디쯤에 분포에 있어요? 150에서 한 190 사이는 대부분 다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럼 정규분포처럼 들어가는 거야. 키가 100cm쯤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성인 기준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적겠죠. 맞아요? 150 정도 되는 친구 한 요 정도쯤 있지 않을까? 그럼 150에서 한 190 사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맞아요? 되게 많이 있을 거고 그거 넘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키라는 건 어떠니까? 연속적이니까. IQ도 어때요? 연속적이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규분포를 결정짓는 요소가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큰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항분포의 결정 요소는 시행 횟수랑 그게 나올 확률이었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n이라는 횟수, 뒤에 있는 게 확률이라는 p였어요. 근데 정규분포는 그런 게 아니고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이 돼요. 시그마를 제곱하면
다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그게 뭐야? 분산이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분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앞에는 n을 붙여서 정규분포라고 표현을 한다.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밑으로 내려가서 요 정도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시그마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떨어진 정도가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형은 똑같을 건데 예를 들어 한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졌어. 그러면 요 그래프보다 요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학교별 성적 이런 걸 해보자. 학교별 성적. 너네가 경화여고니까 여기로 해드릴게요. 경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게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게. 여기는 땡땡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딱 봤더니 경화여고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땡땡 고등학교보다 좀 잘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경화여고에서도 못하는 친구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상이 다 잘한다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겠죠? 맞아요? 이 그래프 해석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야? 시그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그마가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로부터? 중간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전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전체를 합치면 이미 1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다시 요 친구 기준으로 생각해봐. 요 가운데 지점이 평균 m입니다. 시그마가 작으면 조금만 떨어지면 된단 말이야. 조금만. 오케이? 근데 시그마가 점점 커지면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게 한 칸의 시그마짜리인 거야. 오케이?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럼 더 먼 넓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줄어들겠죠. 그냥 인구 분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있냐 혹은 퍼져있냐 요게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겠죠. 그리고 요걸 가져다가 그래프 갖다주고 그냥 판단하라고 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모여있으면 잘 봐봐. 모여있으면 사람들끼리 차이가 크겠니 적겠니? 적단 얘기예요. 시그마가 작다니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퍼져 있으면 사람들끼리 차이가 크겠죠? 그냥 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나왔을 때 저거를 정규분포로 표현을 해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m이라는 친구가 하나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m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너를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에 대한 n은요, 평균이 지금 얼마야? 5예요. 그러니까 평균 얼마? 5. 그 다음 시그마가 얼마예요? 2겠죠. 그러니까 옆에 쓸 거면 보통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줍니다. 4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요? 너무 쉬운 얘기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파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시험 나오면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데 이거를 구분을 좀 해야 돼. 극간을 많이 나누거든. 이렇게 있고 그림이 있어요. 요 가운데를 뭐라고 잡고 평균이라고 잡고 보통 너로부터 한 칸 떨어져 내가 한 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한 칸 떨어져 있다라는 건 시그마가 하나 늘었단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한 칸을 시그마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얘를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두 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2 시그마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 정규분포에서는 요 칸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뭐 이 정도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 생각을 해봐. 평균부터 한 칸짜리에 대한 확률이 A래. 다른 말로 넓이가 A라는 뜻입니다. 넓이가 A야. 평균부터 두 칸짜리에 대한 넓이 B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 곧 넓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465번이 표현하는 게 뭐냐? 그림이 딱 있잖아. 정규분포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가운데를 뭘로 잡고요?
평균으로 잡고요. 평균으로부터 한 칸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구해오라는 게 여기까지 n-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찾아오라는 거거든요. 저 넓이를 표현했으면 좋겠대.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표현하는 그림이 어디라고요? 정규분포가 있으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m부터 한 칸짜리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요 넓이를 뭐라 부르겠다? a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잖아. 오케이? 얘가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두 칸짜리 m 플러스 2 시그마짜리 여기 넓이를 뭐라 표현하겠다? b라 표현하겠다 이 얘기잖아. 잘 봐. 앞으로 한 칸이든 뒤로 한 칸이든 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기본이.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뭐 할까? 똑같겠죠. 그럼 465번의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너는 A 약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 이딴 짓만 합니다 앞으로. 요거 봐봐. 한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까지를 구하래. 그럼 굳이 그림으로 따지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고 여기 2 시그마죠. 맞아요? 요 넓이를 표현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나는 뭘 알고 있어요? 한 칸짜리랑 두 칸 전체짜리는 알아. 근데 한 칸부터 두 칸까지 나도 모르거든? 뭐 하면 돼? 큰 넓이에서 그렇지 작은 넓이 빼면 되죠. 아, 그래서 너가 표현하는 거 뭐다? b-a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얘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누구로 잡고요? 평균으로 잡고요. 계산을 할 거잖아. 근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딘지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딱 잡으면 전체 넓이가 얼마여야 돼? 확률이니까 1이어야 돼. 그럼 정확히 절반은 얼마겠어요? 0.5. 나머지 절반도 0.5야. 그럼 이 문제가 말하는 게 m 플러스 a부터거든요. m 플러스 a가 아니라 시그마거나 m 플러스 시그마부터 해서 이 전체 넓이를 찾아오래. 오케이? 근데 요 반쪽짜리 넓이가 이미 0.5가 확정이지. 요 넓이는 얼마라고 알았어? a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럼 넓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0.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앞으로 요 내용들 계속 연습을 합니다. 넘어갈게. 그럼 표준 정규분포가 나와요. 표준 정규분포 이제 뭐 하는 짓이냐면요. 뭐 20 당연히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조사하는 별량에 따라서 평균과 시그마는 계속 변해요. 키에 대한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 키 평균이 몇 점 나올 것 같아? 남녀 합쳐서. 여자 키 평균이 몇이지? 160 몇이야? 남자 키 평균이 170 몇이니까 합쳐서 우리 그럼 168로 합시다. 평균이 168이야.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 한 칸 차이를 어떻게 잡는 거야? 2cm 정도 잡을까요? 170, 166 이렇게. 키에 따라서 하면 숫자가 얼마라고요? 168 단위 센티미터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돈으로 할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요? 중위 소득은 대충 하는데 평균 소득 잘 모르겠네. 가정 250만 원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단위를 10만 원 단위로 쪼개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란 말이야. 만약에 기본 SI 단위계로 바꾸면 1.68m거든요. 오케이? 이 친구는 단위가 만 원이니까 원으로 바꾸면 2, 5, 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숫자 차이가 어때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무조건 뭘로 맞춰보자? 평균을 0으로 한 칸을 1로 맞추고 시작해보자 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모든 저런 대상들을 어떻게? 표준화시켜서 평균을 0으로 시그마를 1로 맞추고 시작해보자. 그걸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돼야지 나머지 문제 다 풀려.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항상 표 혹은 그래프 같은 걸 계속 줄 거고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을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들으면 당연한 거야. 그림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요렇게 정규분포가 있어요. 근데 얘가 표준 정규분포야. 그럼 가운데 평균을 무조건 얼마로 잡아요? 0으로 잡고 시작을 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가운데를 기점으로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절반보다 큰 거, 절반보다 작은 거는 얼마씩 있겠어요? 0.5씩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0부터 A까지랑 여기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전부 대칭이니까 넓이가 뭐 하겠어요? 똑같겠죠? 다시 세 번째, A부터 B까지가 있대.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지점을 내가 B라고 딱 잡으면 여기가 A고 A부터 B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면 돼. 이미 했던 얘기죠? 요거 어때? 4번? A보다 크다. A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1에서 가져다가 빼면 되겠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0보다 큰 녀석이 애초에 얼마야? 0.5죠. 그러니까 요 절반 자체가 0.5인데 거기서 얼만큼 빼자? 0부터 A까지 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자. 0.5에서 0부터 A까지 빼자. A보다 작다 그럼 뭐 하면 돼? 0.5 더하기 0부터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지막 거 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정규분포를 풀 수 있어야 된다가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문제 좀 풀고 들어갈게요. 얘들은 항상 숫자를 이딴 걸로 줘요. 자, 469번 표가 이거 나와있죠. 이 표를 해석하는 건 연습 좀 하셔야 돼요. Z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 1.5, 2.0, 2.5 이런 거거든. Z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Z자리에 여기에 1.0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이 말이야. 여기에 1.5 집어넣으면 0부터 1.5까지 이 말이야. 그럼 0부터 1.5까지는 0.4332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저 문제가 물어보는 걸 이제 이렇게 쪼개면 되거든요. 얘가 하는 말은 그림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다. 그림 그려드릴게요. 정규분포가 하나 있고요. 가운데를 0이라고 잡고요.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 지금. P 0 Z 거기에 1 요 얘기거든요 지금. 얘가 하는 말이 그게 얼마다? 0.3413이다 이 말이지. 영부터 1까지가 얼마다? 0.3413이다. 그럼 이 반대도 뭐겠어요? 0.3413이겠죠? 결국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문제가 물어보는 확률이야. 따라서 너가 하는 말은 0.6826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470번 어떻게 풀면 돼요? 1.5부터 2.5까지잖아. 맞아? 그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1.5부터 2.5까지야. 요 넓이 찾으래. 어떻게 찾아요? 아 그럼 0부터 2.5까지를 구하고 0부터 1.5까지를 빼면 되겠지? 2.5까지가 얼마? 0.4938 거기서 0.4332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0.0606 이렇게 나오네? 0.0606 오케이? 아 이 땅이 정규분포구나. 마지막 요 얘기 딱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정규분포의 표준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본인들 배운 거 이거예요. 정규분포를 배우고 표준 정규분포를 배웠어. 차이점은 구분하고 싶으면 Z가 들어있으면 표준 정규분포예요. 근데 내가 저기서 말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럼 필요하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갖고 뭘로 하겠다? 표준화로 만들겠다. 오케이?
내가 갖고 있는 누구를 n이라는 친구를 누구로 0,1을 따르는 친구로 바꾸겠다. 오케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 되면 식 좀 외우시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z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상 이래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정규분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정규분포 n이라는 게 있는데 따져볼게. 너는 키에 대한 얘기라서 평균 168cm였고요. 나는 얘를 뭐 2cm마다를 한 칸으로 볼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 치자. 내가 원하는 건 얘를 뭘로 바꾸는 걸 원해요? 0,1로 바꾸는 걸 원해요. 맞아요? 평균이 0으로 맞춰져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를 너의 변수를 뭐라 불러요? x라고 부르죠. 맞아요? 너의 변수를 뭐라 불러요? z라고 부르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z를 표현하고 싶은데 z에서 평균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변수 x에서 빼자. 뭘 빼자? 평균만큼 그냥 생으로 빼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z의 평균은 0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한 칸을 1로 만들고 싶어. 지금 내가 한 칸을 얼마로 봐요? 2로 보고 있죠. 그치? 한 칸짜리로 만들고 싶으니까 나누기 얼마? 2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게 z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런 걸 거고요. 여기 있는 n자리가 전부 다 바뀌면 이 친구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걸 표현하는 식이 밑에 있는 요 네모 박스인 거야. 근데 이걸 뭐 외워서 갈 필요는 사실 없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지금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려가서 요거 연습을 해라 이거야. 나한테 이걸 갖다 주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줘요. 그럼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너가 하는 얘기는 z를 표현하고 싶으면 4분의 x 마이너스 얼마? 50 요렇게 써서 표준화를 해야지. 오케이? 문제 내려가면 요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인가 이거.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 이해가 잘 돼요. 지금 평균이 얼마야? 144야. 시그마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야. 오케이? 루트 2분의 1이 시그마입니다. 근데 너를 가져다가 표준화를 하고 내가 궁금한 게 누구냐면 78부터 81까지거든. 오케이? 이 새끼 이거 이항분포네? 언급 빨리 하고 올게요. 이항분포, 정규분포 무슨 얘기냐면요. 숫자가 엄청 많으면 정규분포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일단은 486번 개인적으로 이것까지는 쓰고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얘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꿨다고 치고 올게요. 일단 정규분포 n으로 바꾸면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자. 정규분포 n은요 평균이 일단 72예요 86 72 72 그 다음에 6제곱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된다고 치고 시작을 할게요. 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것만 하면 돼서 그래. 이 항을 정규로 바꿔놓은 데 다음에 하고 정규가 나왔다고 치고 설명을 하면 너가 정규 분포를 봤더니 평균이 얼마야? 70이야? 평균 70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야? 6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래? 근데 문제는 나한테 표로 누굴 줘요? 표준을 주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고 P78부터 81까지를 이걸로 구할 수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얘를 Z에 대한 걸 바꾸고 싶은 거야. 어떻게? 너가 하고 있는 말을요. P 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원래 표준화하는 Z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시그마가 6이니까 6분의 평균 X에서 빼기 얼마? 72 요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78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오죠. 이거 하고 빨리 끝내자. 78 집어넣으면 여기 1 나오지. 그래서 너가 Z로 되면 1부터
8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1 집어넣고 빼면 9점. 6분의 9는 2분의 3 다른 말로 1.5 이렇게 나오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은 1.5짜리 넓이에서 1.0짜리 넓이를 뭐하면 빼면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 너무 어려운데? 4, 3, 3, 2에서 3, 4, 1, 3을 빼야 되겠다. 빼면 이거 얼마? 9, 1, 1, 9 쓰고 6, 9, 0 이렇게 나오죠? 0.919 이렇게 아니 0.0919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아, 이 정도로 되는구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원하는 건 사실 이거야. 얘를 식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라. 한 칸이 6이야. 72짜리에서 얼마를 해야지 78이 돼요? 한 칸 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바로 1 이렇게 쓰는 거야. 한 칸이니까. 다시 72에서 얘까지 간다는 건 몇 칸 갔다는 거야? 한 칸하고도 조금 더 갔다는 거잖아. 아, 1.5는 이렇게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표준어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